9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 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2월에 옵션 만기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죠. 코스피가 4포인트까지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환의 돈이 되는 투자 칼럼 가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연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 가운데 한국과 대만이 안정적이다. 소위 이 취약성 지수가 낮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좀 올라야 되는데 못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체력만 가지고 따지면야 우리나라가 정말 좋죠. 그런데 요즘엔 체력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중요한 전통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리에 얽힌 전설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금리라고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보유 가치를 의미하죠.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1년 동안 달러를 빌리는데 치러야 되는 비용을 바로 금리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달러를 보유하려는 힘을 이끌게 되고 달러 가치는 오른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문제는 이 달러가 오르기 시작하면 달러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죠. 그럼 지금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연방기금금리가 제로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갈 일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오를 일만 남았다고 시장은 생각할 겁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외국인이라고 가정해보죠. 금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금리가 오른 다음에 이머징에 투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리를 올리면 다시 짐 싸서 나와야 되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머징이 조금 체력적으로 우수하다고 여기에 투자를 해보시겠습니까? 돈들은요 무척 보수적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확실치 않더라도 조만간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이머징 공격적으로 매수할 일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머징이 차별을 받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미 지난 2011년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머징은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FTSE에서만큼이라도 선진 증시로 인정을 해주니까 덜 빠진 거죠.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만 또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결국 우리나라는 좁은 박스권에서 3년 이상 허송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시장에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금리를 올려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연준은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세요? 미국은 국채와 MBS 즉 모기지 채권을 사기 위해서 새로 찍어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3조 8천억 원이죠. 이 중에서 87%는 연준 창고에 재예치되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어젠가 그전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뭐라고요? 화폐의 보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보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희소성이 있을 때 보유를 해도 뭐가 좀 이렇게 드물게 가지고 있어야 그게 올라갈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미달러화는 드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찍어낸 나머지 이제는 희소성이라고 하는 명제하고는 그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초과 지준금리가 25베이스포인트에 연방기금금리가 10베이스포인트 정도죠. 약 15베이스포인트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 돈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금리가 오를 조짐이 보이면 연준은 즉각 초과지준을 금리를 낮춰서 돈들이 바깥으로 나와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겁니다. 희소성을 떨어뜨릴 거죠. 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나 아니면 자넷 옐런이 그토록 자신감 있게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에 걸쳐 유지하겠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머징의 건강한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악재의 발현 시기, 즉 금리의 인상은 아직은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지겹도록 박스권 흐름을 보여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박스권 전략이 유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넘게 지루하게 진행되었던 이 지독한 박스권 돌파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시장이 전통적인 금리의 전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즉 미국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 연준의 지준율 조작만 가지고도 다시 장기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 이머징은 상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라는 툴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전망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